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2000년대 이후 북한 무역의 추세와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수출과 수입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출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북한의 대중 수출을 산업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광업과 제조업 부문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업 수출액은 2010년 6억 8천만 달러에서 2013년 18억 4천만 달러로 3년 사이 10억 달러 이상,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여 2015년에는 13억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출 규모가 2010년 4억 9천만 달러에서 2014년 11억 9천만 달러로 4년 만에 2.4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광업에 비해서는 변화폭이 적습니다. 이처럼 2010년대 초반 광업과 제조업 부문의 수출이 증가한 것은 석탄, 그 중에서도 무연탄과 의류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결과입니다. 그림은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 규모와 대중 의류 수출 규모의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석탄 수출액은 2010년 4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1년 11억 5천만 달러로 급증하였고 2013년 13억 9천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류 수출액은 2010년 1억 9천만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2010년의 4배 수준인 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5년 사이 석탄 수출의 광업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율, 즉 광업 수출 증가액 대비 석탄 수출 증가액 비율을 구해보면 100%가 넘습니다. 광업 수출 증가 규모보다 석탄 수출 증가 규모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류 수출의 제조업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율을 구해보면 97%입니다. 이는 2010년대 북한의 광업과 제조업 부문의 수출 증가는 석탄과 의류 수출이 급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석탄과 의류 수출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탄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 내 석탄 수입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주로 수출한 무연탄의 경우 중국은 2000년에는 여러 국가로부터 21만 톤을 수입하였는데 2010년대 초반에 되면 3천에서 4천만 톤을 수입하게 됩니다. 10여 년 사이 중국의 무연탄 수입 규모가 200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무연탄의 국제 시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은 중국의 무연탄 수입 가격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2000년 10달러 전후였는데 상승세를 보여 2010년대 초반에는 100달러 내외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여 년 사이 무연탄 가격이 10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결국 중국에서 무연탄 수요가 급증하고 그로 인해 무연탄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무연탄 매장량이 풍부한 북한이 수출을 늘릴 수 있었고 그 결과 석탄 수출액이 급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류 수출에 대해 보겠습니다. 의류 수출이 증가한 것은 중국 내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표는 중국 주요 지역과 북한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2005년에는 개성공단이 50달러로 중국 동북 3성, 즉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평균보다 40%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중국 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2007년에는 동북 삼성 최저임금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이후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2015년에는 개성공단의 거의 3배 수준으로까지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개성공단은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북한과 중국 간의 임금 수준 격차는 이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 임금이 빠르게 오르자 중국 기업들은 해외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고, 2010년대 들어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의류 위탁 가공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와 북한의 의류 위탁 가공 생산이 증가한 것은 2010년 5.24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남북 경협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에 남한 기업과 위탁 가공 교역을 하던 북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46명의 해군 장병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경협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한 기업과 위탁 가공 교역을 하던 북한 기업들은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나섰고 중국과 거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2010년대 초반 북한의 수출은 석탄과 의류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결과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의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까요? 수출의 질적 개선 여부는 수출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산업에서 수출이 늘어나면 수출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은 북한의 제조업 부문 수출을 수출 산업의 기술 수준별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산업은 고위 기술, 중고위 기술, 중저위 기술, 저위 기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항공 등의 산업에서 수출이 이루어지면 고위 기술로 분류될 것이고, 음식료, 의류, 목재 등의 산업에서 수출이 이루어지면 저위 기술로 분류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2010년 이후 수출에서 저위 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위 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3.6%에서 2015년 85.7%로 5년 사이 32.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그 다음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중저위 기술 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37.8%에서 8.1%로 30%포인트 가까이 감소했고, 중고위와 고위 기술 산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제조업의 수출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제조업보다도 광업의 수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광업의 수출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광업 수출품은 대부분 1차 산품으로 역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2010년대 들어와 북한의 수출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수출의 질적 수준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산품인 석탄과 낮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상품인 의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니 이러한 질적 하락은 불가피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입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0년대 들어와 수출이 증가하자 외화 사정이 개선되어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어떠한 용도의 품목들이 주로 수입되었을까요? 그림은 2010에서 15년 북한의 대중 수입을 사용 용도별로 분류한 자료입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 전에 사용 용도별 분류라는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용도별로 분류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제품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를 기준으로 수입품을 분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1차 상품,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로 수입품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상품이나 중간재는 대체로 산업 생산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철강, 비료, 연료, 기계 부품과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비재는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고 소비 용도로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 신발, 화장품,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본재에는 기계설비, 산업용 운송장비 등이 해당합니다. 그럼 수입의 전체 구성을 보겠습니다. 각 연도별로 보면 중간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10년대 초반에는 1차 상품이 많았는데 2013년에 이후에는 소비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량을 보면 중간재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 소비재의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본재의 수입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그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2000년대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에서 15년 연평균 수입액이 5억 8천만 달러인데 2000년대에는 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2000년대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재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2010에서 15년 북한의 주요 대중 자본재 수입액을 누적해서 가장 수입액이 큰 품목부터 나타낸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수입액이 7.35억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기기, 컴퓨터 등 자동 자료 처리 기계 수입액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건설기계, 광업용 기계, 전력 관련 설비 등의 수입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재 수입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차 상품과 중간재를 합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차 상품과 중간재는 용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 함께 보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림은 1차 상품과 중간재를 산업용 음식료품,
산업용 소재, 연료, 부품으로 세분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2010에서 2014년 사이 중간재 수입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해보면 7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산업용 소재입니다. 2010년 7억 5,500만 달러에서 2014년 14억 2,300만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산업용 소재 수입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의류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의류 위탁 가공에 사용되는 섬유, 직물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의류 수출은 위탁 인가공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 수입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산해보면 2010에서 2015년 사이 산업용 소재 수입 증가분 중 45% 정도는 섬유, 직물류 수입 증가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2010에서 2015년 북한의 소비재 수입을 가정용 음식료품, 내구 소비재, 준내구 소비재, 비내구 소비재로 세분해서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내구 소비재는 가구, 가전제품처럼 장기간 사용하는 소비재이고 비내구 소비재는 단기간 사용하는 소비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소비재 수입도 중간재와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5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음식료품, 내구 소비재 등 세부 항목별로 보아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가정용 음식료품 수입 규모는 2010년 1억 4천만 달러에서 2014년 3억 6천만 달러로 2.5배 이상 증가했고 내구 소비재는 2010년 8,500만 달러에서 2014년 1억 8,500만 달러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0년대 북한의 수출입 분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대무역 확대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